안녕하세요. 알쓸맥자 뷰나이스입니다. 오늘 알쓸맥자 멤버들하고 같이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시간은 음악도 없고 그냥 토크로만 우리 1시간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한 달 만에 모신 것 같은데 오늘 김정은 대표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오늘 오신다고 했다가 못 오셨고 오늘 우리 멤버 두 분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동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명룡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들 어떻게들 지내고 계십니까? 9월이잖아요. 9월도 이제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바쁘신가요? 이동석 대표님 어떠세요? 요즘 바쁘세요? 전 뭐 항상 만만디로 최대한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무실 가면 이렇게 여유로울 수가 없어. 여유롭죠. 네. 장사가 잘 되면서 여유로운 건가요? 장사가 잘 되면 그 여유로울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뭔가, 일단은 그 얘기 좀 더 하도록 하고 이명용 우리 이사님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저는 뭐 직접적으로 맥주 업계에 있질 않아서 그렇긴 한데 여러분 뭐 여름이 지나가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인플루엔자도 조심하시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 커피 사는데 커피 어떠세요? 맛있으세요?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네, 여기 근처에 제가 맨날 가는 커피 네스팅 커피라고 젊은 친구가 아주 열심히 운영하는 커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가서 커피도 사고 그런 곳인데 좀 진한데 괜찮으시죠? 아주 진하게 만드시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제가 샷 좀 추가했어요. 예, 몇 추가해서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원래는 좀 근황 토크를 조금 더 이렇게 원래 김정은 대표님 오시면 좀 많이 진행하려고 했는데 할 말이 많으셨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네. 예, 몸이 좀 안 좋으시다. 저희는 알고 있었죠. 그리고 원래 그 지금 일본에서 가나자와에서 맥주 대회가 이제 곧 열려요. 이번 주 거예요. 이번 주에. 그래서 원래는 그 김정은 대표님께서 일본을 가시려고 했다가 심사위원으로 저한테도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뭐 좀 같이 가자고 하셨는데 근데 또 추석 기간이 딱 걸렸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가요? 갈 수가 없지. 그래서 저희 협회 정회원인 그 김미연 비어 소믈리에하고 그 다음에 조광국 뉴타운 대표님 두 분이 그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잘 됐네. 네, 그래서 열심히 놀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자랑스러운 동기들인데. 네. 가나자와 어딘지 아세요? 저 가나자 검색하고 깜짝 놀랐는데 도쿄나 뭐 이런 데서 안 하고 가나자와가 도쿄에서 또 한참 더 나가 이렇게 서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길이 복잡해가지고 저는 뭐 이제 다음에 갑시다. 나 염두가 안 난다. 그리고 추석 때 도쿄 가는 비행기 표 보셨어요?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네, 100만 원, 120만 원. 정말 초성수기니까. 네, 이렇게 그렇죠. 올라가더라고요. 이번에 또 길게 쉬니까. 네, 그래서 뭐 미리 잡아놓지 않으면 힘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못 간다고 했고 다음에 가기로 했는데 어쨌든 근데 김정하 대표님이 못 가신다고. 아마 몸이 좀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뭐 좀 아쉽고요. 일단 제 책 얘기를 좀 하죠. 네, 예, 하시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베스트셀러 작가님. 베스트셀러는 아니고 이거 김정은 대표님 드리려고 했던 거 일단. 제가 뭐 제 그 이전 방송에서도 이제 미리 말씀드렸고 실물은 요거는 방송 유튜브에서는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뭐. 덕분에 좀 책이 나왔고요.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또 이동수 대표님 맥주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오늘 맥주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또 그것도 싫으시다고. 왜냐면 여기 이제 밤베르크도 이명용 우리 이사님하고 갔던 곳이고 그래서 추억도 많고 그다음에 고제를 썼던 라이프치히도 또 같이 가서 또 여러 가지 추억들이 그때 2017년이었죠? 17년이었던 걸로 2017년. 그러니까 그게 벌써 6년 전 일인데 페이스북 6년 전 얘기라고 뜨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쾰른도 뭐 갔던 곳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하기 싫다고 하시면. 근데 저는 책에 대해서 그렇게 할 얘기가 없어요. 왜 없어요? 이거 이렇게 훌륭한 책이 나왔는데. 그래도 책을 어떤 그 의도로 이렇게 펴내게 되셨는지 좀 저자께서 직접 한번 좀 소개해 주는 그거는 오늘 제가 이제 또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 쪽에 책이 나왔습니다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닌데 이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뭐 이거는 제 명의의 단독책이긴 하지만 저희가 뭐 맥주 한잔 처음이죠. 맥주 한잔 할까요는 저희가 공동 저자로 하나 펴냈고 또 저희가 번역서를 냈잖아요. 번역도 공동으로 번역을 했고요. 뜻이 했는데 이게 또 제 이름으로 나오니까 뭔가 감회가 되게 깊을 것 같잖아요. 저는 별로 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희한하게 이제 책이 나온 다음에
제가 이 글을 책에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또 읽어봤겠습니까? 네네네. 아마 다시 막 검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읽었거든요. 처음 끝까지. 그런데 확실히 아직은 제가 뭐 이런 작가 뭐 이런 생각이 그런 정체성이 아직 없어서 그런지 이게 좋은 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자들이 조금 뭐 좋다라고 하는 게 진짜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책에 대해서 별로 할 얘기가 없다. 아 그러면 제가 그 뒤에 추천사를 추천사 썼는데 써주셨습니다. 뒤에. 네. 예, 제가 뒤에 추천사. 굉장히 이제 민망하게 될 판인데 그러면 제가 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이 이제 그 전자본으로 좀 받아봤어요. 받아봐서 다 먼저 읽고 이렇게 이제 추천사를 좀 짧게 써드렸는데 이 책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뭐 이 이후에 더 많은 좋은 작가들이 또 맥주에 대해서 많은 책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책보다도 더 여러 그 인문 분야를 망라하는 참 여러 분야를 아우르면서 맥주 이야기를 스토리를 끌고 가는 그런 측면에서 참 이런 책 참 보기 힘든 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맥주가 더 맛있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네, 추천서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교보문고에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좀 서평 뭐 댓글을 써주셨는데 거기 쉬웠어요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 일단은 뭐 의도가 그렇긴 했지만 좀 책이 쉽고 재밌어야지 읽고 또 한 번 집었을 때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또 맥주책 같은 경우가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쉬웠어요. 그치. 쉬워야지. 이게 사실은 정확한 그 학문 서적이다라고 하기는 아니죠. 어렵잖아요. 네. 많이 이제 준비도 하고 뭐 레퍼런스를 참 많이 생각을 하고 쓰셨겠지만 이게 맥주 책을 잡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우면 이거 정말 그렇죠. 맥주 맛이 맞아요. 뚝 떨어질 거잖아요. 맞아요. 이 사실을 뭐 미술사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뭐 유홍준 선생님 책이나 이런 책들을 들고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거기에 소개된 유적지를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보면서 맞아. 그걸 이제 감상을 느끼고 그것만 해도 상당히 공력이 필요한 건데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최근에 이제 새로 유입된 유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인이 되어서 이제 막 어떤 주류라는 거를 이제 즐겨 보시는 분들에게 좀 좋은 바로미터가 되겠다. 좋은 경험을 맨 처음 첫 경험을 하게 해주는. 왜냐면 너무 모르거든요. 그냥 이건 쓰네, 이거는 왜 검은색이지? 막 이런 식으로 헤매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약간 콤파스가 돼줄 수 있는 맞아요. 책이어서 그렇게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책이라 모든 펍에 비치가 되면.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 맥주들을 내가 찾아 마셔봐야겠다라고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고 저는 정말 맥주가 그냥 제가 좀 싫어하는 소맥용 맥주가 아니다. 맥주가 정말 한 잔의 맥주 안에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는 그냥 먹고 취하기만 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그렇죠. 것만 알아주셨어도 참 좋겠는데 충분히 이 책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맥주실록이라는 글 자체의 이제 기획 의도 자체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맥주 우리가 스타일 책도 많고 다 좋은 책이긴 한데 이제 그거를 스타일 책을 보면은 이게 잘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볼 수 있어도 무겁죠. 무거워. 1페이지부터 끝까지까지 이렇게 한 번에 쭉 읽기가 힘들어서 그냥 그 맥주의 스타일이나 맥주 뒤에 있는 얘기들을 좀 재미있게 전달을 하자. 재밌어야지 보니까 좀 그런 기획 의도였고, 근데 맥주에 대한 얘기만 하면 이게 솔직히 맥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을 좀 연결시키려고 해서 좀 그런 기획 의도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맥주여야 된다. 국내에서 맞아요. 마실 수 있는 맥주. 왜냐면은 저는 국내에서 마실 수 없는 맥주를 얘기하는 건 신기루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감흥이 안 와요. 못 마셔봤기 때문에. 근데 물론 여기 있는 맥주들이 다 마셔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한국엔 있었지만 사라진 것들이에요. 그럴 수 있죠. 아예 바스 같은 경우 아예 없었던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맥주들이 있는데 그런 맥주들 중에서는 이제 없어진 것들도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외하고 대부분은 일단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맥주들, 마셔볼 수 있는 맥주들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데 좀 의도를 갖고서는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보실 수 있는 책이니까 그냥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읽으시고 맥주에 대한 더 궁금증이 생긴다면 이 3인이 번역한 비어 딕셔너리를 그 책이 보시면 제가 요즘 이 방송에서 비어 딕셔너리를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비어 딕셔너리 약 잘 팔죠? 아니 맥주 사전이랑 코너로 지금 이 방송 안 들으시겠지만 이 알쓸맥잡 방송의 코너로 끝에 하고 있어요. A부터 Z까지 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계속 읽어보고 있는데 맥주 사전 진짜 좋은 책이에요. 정말 좋은 책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딱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유일한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맞아요.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난이도가 조금 있지만 네. 사실 저는 항상 바람이 이 우리나라의 와인 문화가 좀 넓게 퍼지는데 굉장히 그래도 큰 일조를 한 책 중에 하나가 신의 물방울이라는 책이에요. 어마무시하죠. 네.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그냥 재미로 뭐 옛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뭐 웹툰으로라도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최근에 또 그런 책이 용비어 나왔어요. 청가라도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젊은 분들이 이제 맥주에 대해서 되게 호기심을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고 사실 와인보다 훨씬 쉽습니다. 가격도 더 그럼요. 싸고 네. 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고인물이 되지만 새로운 분들이 자꾸 들어오다 또 나가시고 뭐 그렇게 해서 모두 다 좀 좋은 세상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그래서 저는 저희 이제 협회에서 이제 다음 달이 마지막이긴 한데 그 양주장 투어를 가잖아요. 저는 이게 올해는 이제 다시 시작을 알렸는데 이 양주장 투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해외 투어를 가잖아요. 현지에서 해외 맥주를 먹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처럼 국내에도 결국은 어떤 마트에서 국내 맥주 저번에 갔던 크레머리 맥주라고 하죠. 크레머리 맥주를 먹는 것도 좋지만 그 양주장에 가서 직접 양주장을 투어를 하고 그 맥주를 먹어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경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만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게 진짜 저는 맥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익산하고 전주를 가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플래티넘 얘기 이제 하려고 그랬었는데 서민 맥주 나왔다는 기사가 있어서 저도 봤거든요. 저도 봤는데 이제 뭐 오늘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결국 이게 1,500원짜리 맥주가 나온 거잖아요. 1,500원짜리 맥주가 이제 기존에도 있었어요. 옛날에 사실은. 있었죠. 예. 근데 1,500원짜리 맥주는 대부분 다 수입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정상적인 수입 루트 아니요, 정상적인 체코에서 나온 정상적인 수입 싼 루트인데 맥주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기타 주류이기 때문에 발포주죠. 말하자면. 그렇기도 하고 그게 주세법 개정 이전이었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때문에 가능한 또 뭐 맥주잖아요. 예를 들어 웨팅어라든가 또 그 웨팅어 회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PB 상품 같은 경우에는 1,500원짜리도 있었어요. 맥주 주종이 맥주였어도. 근데 이제 종가세로 바뀐 다음부터 종량세로 바뀐 다음부터 세금이 고정돼 버리니까 1,500원을 마트에 납품하는 것도 불가능했는데 네. 심지어는 이게 편의점에 나와 버리니까 그리고 이거 이전 기획 단계가 그 1,000원짜리 막걸리였대요. 근데 막걸리는 사실 큰 차이가 안 나서 뭐 그거야 그럴 수 있지. 쌀을 중국산 썼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맥주가 1,500원짜리 그것도 국산 플래티넘 양조장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제 상식으로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가격이니까 아마도 이제 그 기획 상품에 대해서 서로가 약간 양해된 뭐 예를 들어 서로가 조금씩 양보했을 거라고 양보해서 생각해요. 네. 아니면 뭐 재료를 좀 그렇게 했다든가 했는데 이제 1,500원짜리 맥주가 등장한 이후에 시장은 또 이거에 반응을 줄 것인가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러면 이것이 혹 좀 걱정되는 건 연쇄적으로 GS라든지 다른 편의점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획을 낼 때 어떤 양조장을 또 컨택해서 야 저기서 하는데 우리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25만 캔 뭐 이렇게 네네. 개런티 할 테니까 만들어줘.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 자꾸 이런 게 생기는데 어쨌든 그 제일 염려되는 게 그렇게 제2의 제3의 다른 그
양조장에서 그 서민 맥주 같은 맥주가 나오게 되면 나올 수 있죠. 네, 나오게 되면 엄청 쏟아져 나올 텐데 그러면 결국은 맥주 소비의 총량은 정해져 있고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2, 3위에서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좀 제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플래티넘 양조장을 가보시면 알아요. 저희가 올해 초에 플래티넘 양조장 견학을 갔잖아요. 그때 저는 보고 알았어요. 아, 제가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이 저가 맥주 시장은 플래티넘 쪽 혹은 이 장악을 할 것이다. 제2, 3의 양조장에서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플래티넘 양조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의 경제를 그냥 잃어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1,500원을 하되 이 정도 양을 만들 수 있어서 뿌려버릴 수 있는 그게 플래티넘은 가능한 정도의 양이고 지금 1공장뿐만 아니라 앞에 2공장 짓고 있는데 그거가 되면은 그냥 편의점 마트용으로 한 1,500원, 2,000원짜리 맥주들은 혹은 그 이상의 맥주를 그냥 깔아버릴 수 있는. 근데 이제 그게 저도 어쨌든 시장 참여자로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작년 그리고 올해를 기준으로 이제 다 1,000원씩 계속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시장을 면밀히 살펴보면 대기업 맥주들도 전부 다 10,000원 이하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5캔에 9,900원 지금 그냥 계속 팔리고 있어요. 지금 어제자 제가 이마트에서 확인한 건 뭐 예를 들면 기린 이치방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가면 주는 그 저키잔을 하나 주고 캔은 4개가 들어있고 상자 포장까지 되어 있는데 9,000원. 맞아요. 대부분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뭐 4캔에 12,000원 이것도 무너진 지가 오래된 거예요. 다만 그걸로 묶여 있다는 것뿐이지 이미 대기업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다 부셔놓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어서 여긴 서민 맥주, 저긴 국민 맥주, 여긴 백성 맥주 이래버리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맥주라는 거는 이 이상 가격을 내면은 내가 안 돼. 이건 아까운 거야라고 인식이 잡혀버릴까봐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런 시장이 약간 물과 기름처럼 뜨는 게 양극화되거든요. 아주 좋은 건 좋은 거대로 소비한 사람이 있겠죠. 정말 소수. 근데 아주 싼 거는 메이저나 이런 지금 기획 상품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중간에 있는 애들은 도대체 어떡하냐. 밑으로 가지도 못하고 위로 가지도 못하는. 품질이 위로 갈 품질은 아닌데 가격적으로 밑에 경쟁이 안 되죠. 쳐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는 이제 뭔가 한국 맥주 시장이 아주 재미없게 왜냐하면 그 중간이 재미있는 사람들인 건데 네, 그렇죠. 재미없게 돼버리는 그 중간이 재미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중간에 있는 이 양조장이 사실 문을 닫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양극화 시장은 좋은 시장이 아니에요. 아니죠. 절대 그런 시장에 가면 안 돼요. 종다양성으로 가져야 되는. 그럼 우리는 그럼요. 맥주의 다양한 어떤 다양성을 사회에서 잃어버리게 돼요. 잃어버리죠. 그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이 자꾸 쓸려가면 한 5년 몇 년 지나면 대한민국 맥주는 뭐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뭐 대기업 거 말고는 뭐 별 게 없네.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물론 그렇게까지 가진 않겠지만 하지 말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가정용 시장이 지금 굉장히 뭐랄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가고 있고 다양한 맥주를 다루는 채널 자체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심지어 와인앤모 같은 곳도 이제 맥주 좀 안 나가니까 구성비를 엄청 줄여서 와인이랑 위스키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수많았던 바틀샵 다 지금 몇 개 안 남았거든요. 7개 남았습니다. 7개 남았어요. 네, 서울에? 7개 서울에 남았어요. 7개? 네. 뭐 지방까지 한다 하더라도 얼마 안 돼요. 몇 50개도 안 될 되죠. 거예요, 아마. 뭐 예를 들어 펍에 약간 옆에 붙어 있는 데까지 다 계산하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양이 많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진짜 이 우리가 이런 책을 또 윤 대표님이 쓰시고 하는 것처럼 좋은 맥주를 경험할 수 있는 데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 거의 끝에쯤에 나오는 퀘스트리처조차도 구하려면은 어디 가서 먹어야 되지? 최근에 뭐 잘 못 본 것 같아요.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 있긴 했죠. 뭐 독일 마을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로 좀 안타까운 모아이 석상 같이 돼버리는 거죠. 옛날에 그런 맥주도 팔았어. 맞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지금 거의 뭐 그런 정도 수준까지 왔고 이제 더 심해지면 더 지금보다 더 안 좋은 맥주 시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극화는 맥주 시장뿐만 아니라 하여튼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사회는 아니에요. 예, 다양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뭐 정말 힘없는 사람들만 뭐 이렇게 되게 힘없는 회사들만 힘없는 맥주들만 사라지는 뭐 이런 그렇죠.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서민 맥주 같은 경우는 저는 절대 뭐 저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쨌든 지금 얘기했잖아요. 우리 캔값, 인건비 다 포함해서 보면은 재료가 많이 들어갈 리는 없는 맥주예요. 이거는 뭐 그냥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그냥 가격인데. 재료 자체가 많이 들어갈 수 없는 맥주이기 때문에 또 에일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여러 그래요? 기사에서 그러니까 라거가 아니에요. 에일이에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의 맥주가 나오면서 가격으로만 물량을 칠 수 있는 나올 것 같은데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맨날 뉴스에서는 뭐 수입 맥주가 오른다 했는데 실제 마트 가면은 안 올라. 5개는 9,900원이거든요. 그거 나눠 보면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0원도 안 돼요. 네, 맞아요. 1,000 몇백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대중 맥주 시장은 캔당 2,000원 미투로 일단 봐야 되는 시장으로 간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편의점에서는 물론 이제 뭐 4캔에 뭐 12,000원 이렇게 가긴 할 거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싸지는 상품이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겠어요. 그리고 현지 맥주보다 더 싸요. 우리가 기네스나 이런 거 있잖아요. 현지가 더 비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가정용 캔맥주 시장의 어떤 기형적인 구조는 4캔에 10,000원이라는 프레임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미 이런 결과가 올 거라는 거를 이제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뭐 H사입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맥주 회사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예를 들어 영업이익이라든지 마진율 같은 것들은 다른 비용들을 제끼면서 이렇게 뭐 보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운신의 폭이 넓죠 거기는. 전년도의 수입량보다 올해 수입량이 줄어들어서는 견딜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프로핏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순위에서 밀리고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쟤네들은 계속 때려 붓고 있는데 뭐 이런 이제 경쟁이 붙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한 5, 6년 전부터 이렇게 맥주 시장이 팽창하는 시장이면 그게 티가 안 납니다. 근데 이게 정체돼 있거나 줄어드는 시장이면 어느 한 군데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6캔에 10,000원, 5캔에 10,000원을 해버리면 풍선 효과가 벌어져요. 걔네한테 매출이 확 몰리면 다른 메이저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그 다음 달에는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또 줄어들어요. 그럼 얘네들이 한 달 걸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소비자들도 아세요. 4캔에 12,000원이 아니라는 거를. 언제든지 이 행사 상품들이 나올 수 있고 지금 카스는 중캔, 작은 캔 같은 경우에 카스테라 켈리는 24입짜리가 19,900원짜리로 지금 전국 동일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걔네가 그러면 또 수입 맥주가 좀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추석 전에 좀 쟁여놓으시라고 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수입 맥주 조금 이제 뭐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뭘로 하냐면 잔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엔슈테파는 이마트에 잔을 3개 드리는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바이스 3병이랑 잔이 소, 중, 대 잔으로 사이즈 다른 게 나와가지고 지금 27,900원 뭐 이렇게 팔리고 있어요. 그거로라도 이제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을 오히려 지출을 하시면서 맥주 판매량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더불어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 편의점에 오래간만에 삿포로 실버컵이 풀렸어요. 지금 난리 났죠. 12,000원에 2캔인데 완전 솔드아웃 됐단 말이에요. 아니 1,500원짜리 나오면서 일본 거는 6,000원짜리 먹는다고 남아줬기는 조그만 캔도 3,000 몇백 원인데 사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소비도 양극화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마트라는 채널은 사실은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편의점을 많이 가고 편의점에서는 이 사람들이 6,000원짜리도 나 이거 먹어보고 싶어라고 구매를 하는데 마트에 가신 우리 중장년층 분들은 야 싼 게 뭐 싸면 됐지. 그렇게 또 구매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맥주 씬에서도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다만 너무 이렇게 좀 말하자면 좀 그렇게 가버리면 안 되니까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해 제 감상은 1,500원이 거슬리는 것보단 제목이 거슬렸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랬어요. 그럼 난 서민인가 이거 사 먹으면?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서민이 좀 안 좋은 뜻으로 뉘앙스가 나오잖아요. 난 서민적이야라고 하는 게 요즘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분이 서민적이라고 하면 지위가 있으신 분이 서민적이면 괜찮은데 나 진짜 서민인데 표 받으려고 보통 그때 쓰는 용어. 뭐 순댓국만 먹으면서 하시는 거지. 너 진짜 서민인데 나한테 서민. 야 귀족 맥주를 팔아라 차라리 그래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저는 거기서 이게 장명 센스가 맞나 이게 모르겠다 솔직히. 근데 뭐 잘 그 앞전에 막걸리는 잘 나갔다고 하니까 뭐 그거야 뭐 그래서 다 누구는 이제 국민 나오고 국민 옛날에 국민 하나 나왔었죠. 뭐. 국민 IPA 국민 IPA 있었잖아요. 그 있었죠. 그러면 이제 뭐 B사에서 나오는. 세븐일레븐에서 이제 백성 맥주 나오는 거. 그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근데 좀 너무 좀 너무 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조금 들 때는. 그 제목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우리 이통석 대표는 그런 제가 생각을 서민이니까 거슬리는데 막 이제 약간 좀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만약에 세븐브루이를 가면은 제가 또 한번 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플래티넘하고 유일하게 이제 그 양을 맞출 수 있는 곳이 세븐브루이라고 보거든요. 세븐브루이. 네, 세븐브루이가 익산에 새 4공장을 건설하면서 양을 엄청 늘렸단 말이에요. 제주 저기 공표 맥주 때문에. 근데 그게 무산되면서 지금 그걸 돌려야 되는데 공장 가동률 작년에 제가 봤을 때도 공장 가동률이 50%가 되는 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롯데를 관가하시면 안 됩니다. 롯데는 제가 봤을 때 맥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위스키 하신다고. 그래도 이렇게 생산해낼 수 있는 캐파가 공장이 된다는 놀고 있는데. 근데 그리고 최근에 그거 한다고 이쪽 크래프트 씬에 있는 분들이 많이 롯데로 넘어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롯데 쪽은 확실히 음료 쪽에 원오브댐이다 보니까 신경을 좀 덜 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백약이 무효하죠 지금. 네, 그래서 또 위스키 쪽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고 또 이번에 또 아사히가 또 같이 이제 수입이 되면서 맥주 쪽에서는 큰 이익을 안 봐도 티가 크게 안 나는 그런 분야가 돼버렸어요. 저는 클라우드 진짜 좋은 맥주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진짜 그렇게 좋은 맥주를 만들어 놓고서는 제대로 팔질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아쉬운데 저는 이제 만약에 저는 편의점에서 누군가 이렇게 서민 맥주를 보고 다른 곳에 뭔가 오퍼를 던질 수 있는 곳이 세븐브루라고 보기 때문에 세븐브루인지 아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뭐 이런 선민 맥주, 국민 맥주 뭐 이런 식으로 저가 맥주 시장을 아마 두 업체 다른 업체는 다 날라갔어요 이제 뭐 몇몇 업체들이 있었잖아요. 다 날라가고 지금 어쨌든 저기 카브루도 어쨌든 공장 팔고 이러면서 규모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이제 나란히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저가 맥주 시장은 어쩔 수 없이 형성될 수 있는 이제 포지셔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 먹거든요 사람들이. 물론 서민이라고 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그것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소비하는 데 있어서는 가격이 그런 의미들을 누릴 수 있는 게 그럼요. 대중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향미적으로 이상하지 않다면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팔릴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제주 맥주에서 만든 곰표 맥주를 마셔봤어요. 근데 좀 놀랬던 거는 뭐 향미를 떠나서 이 제주 맥주에서 만든 곰표 맥주의 라벨이 완전 똑같더라고요. 세븐브루에서 만든 거랑. 그렇죠. 이거는 약간 라벨은 그거가 어소리티가 이제 대한제분에 아무리 그래도 이게 넘어가는 순간에 이게 제주 맥주라고 지금 붙였는데 세븐브루 바뀌는데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의식하지 못하면 똑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완전 똑같아요. 의도한 거 아닐까요? 당연히 의도한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상도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건 맞다. 만약에 이거를 리뉴얼을 해서 적어도 라벨의 색깔이나 아니면 우리 폰트 대표님께서 정도는 너무 이렇게 착하시고 선하셔. 그게 아니고 하나도 안 바꾸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디자인 자체가 상표 디자인 자체가 대한제본에서 갖고 그렇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맥주만 그 디자인으로 간 게 아니라
팝콘, 뭐 그러니까. 옷, 뭐 그게 계속 연결되는 제가 아이덴티티라. 대한제분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그쪽에서는 뭐 그렇게 뒤에 보면은 그 보니까 표시, 그러니까 성분 표시 다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븐브로이가 왜 갑자기 했는지 알겠다. 화는 날 수 있죠. 화는 나죠. 화는 나죠. 네, 근데 충분히. 저는 이제 그게 제주 맥주에도 안 좋을 거라고 봐요. 결국은. 근데 지금 그게 뭐 말하자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노이즈 마케팅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실패입니다. 땐 노이즈만 생기고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피로감만 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양사의 전부 다 큰 이득이 저는 아니었을 안된 거라 거라고 보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침 또 그 시점이 그 우리나라에 우후죽순으로 생겼었던 그 네캔만원 크래프트 국산 크래프트들에 대한 수제 맥주라고 해주십시오. 수제 맥주에 대한 그 소구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진 시기하고 맞물렸어요. 그래서 그때 또 뭐 베르 맥주에 대한 그 이름 가지고 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은 소비자들이 자세히 알던 모르던 부정적으로 느낄 요소예요. 아, 이게 버터 맥주인데 버터가 안 들었어? 게임 끝이에요. 그냥 그걸로는. 양조학적으로 버터를 넣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일반 소비자들한테. 그런 버터라는 말을 넣지 말았어야지. 아마 국세청도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하셨을 거고, 국민들이 오인할 수 있잖아요. 배를 빼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전문적인 얘기까지 들어가면은 저거 하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 두 양사 간의 싸움이 판매에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그렇지만 미쳤을 제주 맥주가 취한 뭐 제가 예상키로는 이걸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없죠. 것이다. 없죠. 안 받은 거라기보다는 입찰을 했어요. 네. 프레젠트에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죠. 뭐 얘기하기가 모르죠. 굉장히 조금 뭐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시점과 맞물려서 그런 이슈들이 일어났고, 또 하나는 그랬는데 나온 맥주가 전혀 리뉴얼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이 똑같이 나온 것은 오히려 마케팅을 진짜 못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폰트라도 바뀌고 아니면은 라벨이라도 조금 리뉴얼해서 나왔으면 오히려 더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었겠는데, 이런 이슈들이 겹치면서 전반 다 안 좋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대한제부는 상관없죠. 상관없고. 상관없죠. 예, 근데 지금 두 맥주의 지금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뭐 난리 났어요 지금. 네, 특히 세븐브로이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성장한 만큼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그럴 수밖에 제주 맥주는 없죠. 전년 대비 더 떨어졌어요.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이게 누구도 이기지 못한 싸움이 된 거가 문제인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지금 맥주 업계에서 크래프트 씬에서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는 괜찮습니다. 제 입장에서, 비즈니스적인 제 입장에서는 네, 제 입장에서는, 잔인하다. 네. 좀 왜냐면 제가 아까 수제 맥주라고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도하네. 크래프트 맥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다른 싸움이에요. 저는 다른 싸움이에요. 이제는 뭐 좀 말하자면은 이제 논란을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선긋기를 하면 된다고 봐요. 수제 맥주 협회도 지금 선을 긋고 있거든요. 구분이란 얘기를 제가 예전부터 했었잖아요. 정체성 구분이 결국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들과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싸움이기 때문에 오히려 확실히 구분 지어줄 수 있는 뭔가가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시장에 형성된 것 그렇죠. 자체가 오히려 우리한테는 낫다라는, 우리한테는 맞아요. 이런 거는 이제 크래프트 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확실히 낫고, 왜냐하면 수입 맥주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크래프트 수입 맥주가 있고 이제 대중 수입 맥주가 있잖아요. 이 두 개가 확실히 구분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예전에 2, 3년 전까지는 이마트에서는 구분이 안 돼. 같은 SKU에 같은 선반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분이 안 돼요. 일반 대중들한테는. 근데 오히려 그렇게 구분이 된 상태에서는 이 수입 크래프트 맥주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이네켄, 필슨 이렇게 굉장히 좋은 맥주고 훌륭한 맥주지만 다르게 대중들한테 혹은 뭐 우리한테 열광하는 팬들한테 소구시킬 것인가, 우리의 크래프티함을, 우리의 장점을, 다른 점을, 차별점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수입 맥주 하시는 분들도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이 서민 맥주 1,500원짜리 나오는 이 시점이 물론 안 좋게 가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으면 틈새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막 복잡하고 뭔가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했었을 때 항상 틈새가 생기거든요. 그 틈새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혹은 우리의 포지션을 명확하게 구축할 수 있는 딱 그 타점을 딱 찾아서 딱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스마트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쉽지 않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지금 뭔가 복잡하게 맥주 시장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틈새들을 정확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독립맥주공장도 지금 뭐 이제 확장에 대한 얘기를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솔직히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좀 확장할 수 있는 시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또 오히려 다른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솔직히 각자 도생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요즘엔 트렌드 무조건 각자 도생이죠. 각자 도생할 수 있는 국가도 정부도 사회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린 무조건 이제 각자 도생으로 가는 거예요. 각자 도생을 좀 심각하게 해야 된다.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사실 GS 그 스마트 오더 팀하고 이제 담당자분하고 미팅을 했는데 뭐 맥주뿐만이 아닙니다. 뭐 와인 30% 빠지고 와인 지금 난리 났죠. 난리 났어요. 뭐 특정 회사는 이제 가정용 위주로 하는 데들은 뭐 50%씩 빠지고 예상됐던 거예요. 또 솔직히 위스키도 사실 뭐 나가는 것만 나간다. 막 말하자면 위스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진정으로 위스키를 즐긴다보다는 위세품에 그게 많기 때문에 뭐 맥켈란 막 이러면 잘 나가지만 맥켈란과 비슷한 급인데 가격도 비슷해 그러면 이제 죽어 나가는 막 이런 상황이라서 모든 주종이 다 안 좋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독일도 지금 망하고 있고요. 중국 뭐 난리 났고요 지금. 러시아는 뭐 왜 안 끝내는지 뭐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미국만 좀 살았다 이러면서 미국도 안 좋습니다. 뭐 안 좋 상대적으로 안 좋다는 거지. 지금 유로존은 거의 다 죽어나가고 네. 있어요. 네. 영국 아이들의 빈곤율이 지금 너무너무 그쵸. 올라가서 3명 중에 1명이 빈곤하게 살고 있다는 맞아요. 통계가 나올 정도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안 좋은데 뭐 우리나라라고 특별히 용쓸 방법이 없는 나라니까 이럴 때는 그냥 이제 몸을 낮추고 그러니까 양극화가 되지 않도록 지금 해야 되는 시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이미 됐어요. 힘들 것 같고 아니 그래도 영국이나 미국만큼은 아니니까 영국이나 미국만큼 됐었을 때의 모습들이 있으면 안 되는 고민이 되고 어쨌든 위스키나 와인 시장도 제가 좀 예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커지면서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면서 종의 다양성이 이렇게 쭉 퍼져야 되는데 시장이 성장하는데 거기도 편중돼서 성장하는 거예요. 먹는 것만 먹고 특정한 그렇죠. 가격대만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겉에 봤을 때는 매출 성장이 일어나지만 그 안에서 봤을 때는 양극화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었던 좋은 뭐 와인들, 좋은 위스키들은 안 팔리고 가져오긴 했었을 거예요 아마 다 팔기 위해서. 근데 이게 좀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맥주 시장 얘네 크래프트 맥주 시장 성장 때가 거의 똑같은 모습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좀 이런 말 들으니까 좀 종특인가? 방금도 그 단어를 쓸까 말까 했는데 우리 어떤 종특이라 그러면 좀 굉장히 좀 적합한 표현 같고 그렇죠. 우리 스타일이 뭐 이런 스타일일까요? 우리 스타일은 좀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나는 누가 뭐래도 이게 좋아라는 사람보다 야 그게 좋대? 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렇죠. 관계에서 자기를 찾는 맞아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개인주의 그러니까 뭐 이기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좋아서 하는 거야라는 사람보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빠, 뭐 어디 회사의 누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많아서 골프 치러 간다면 다 골프 치러 가고 테니스 치러 간다면 다 테니스 치러 가고 그러니까 남들이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만 다르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잘 어색하고 우리 잘 권장되지 않는 용인되지 태도잖아요. 않아요. 예전에 그런 뭐 문화가 좀 있어요. 예전에 그 KT였나요? 뭐 전부 다 예스 할 때 노 하고 뭐 이런 거 오죽했으면 그런 광고가 나왔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근데 그게 보면은 꼭 술 시장만 그런 건 또 다 아니에요. 그래요. 전 방향 전 다 그래요. 분야가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가장 그 뜨는 게 또 도넛 시장이라면서요. 노티드 도넛
같은 것들이 뜨면서 도넛도 하고 오래됐고 베이글. 베이글 두 개가 뜨는데 네. 지금 거기도 보면은요 확 갔다가 또 뚝 떨어지고 또 확 갔다 뚝 떨어지고 베이글 사겠다고 줄 3시간 서는 거 이해되십니까? 안 되죠. 안 먹고 근데- 말지 뭐 이런 근데 생각이.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특히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가 3시간을 서서 그걸 사는 거를 일종의 쾌락으로 여기는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이 음. 들었으니까 줄을 섰겠죠. 줄을 그거에 서는 대해서는 거예요. 존중을 해줘야죠. 거기에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또 SNS, SNS가 인스타죠. 또 하고 음. 나도 여기 사서 먹었어 하고 인증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값싼 쾌락이거든요.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쾌락이기 때문에 뭐 영화 평론가 이동진 씨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는 이 여행을 간다는 건 그건 행복이 아니라 일종의 쾌락이다. 내가 매일 하는 거에서 뭔가 행복감을 느껴야지 그게 행복이지. 1년 360일을 참고 참았다가 일하다가 5일 5일 딱 여행 가도 그럼 5일만 행복하다는 거 아니냐. 그거는 그건 쾌락의 쾌락이다. 영역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재밌는 표현이네. 매일매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음. 주말에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본인은 행복하다고 느끼겠지만 쾌락은 늘 역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 올라가야 역치가 더 이렇게 느끼는 거니까 어디까지 갈 거야 도대체 막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소비 시장은 약간 좀 그런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전반적으로 행복해지기 좀 어려운 사회가 돼 있는 제가 이제 전공하는 분야가 그래서 그런데 각자가 나는 이런 모습, 너는 저런 모습에서 그죠. 서로 존중하고 인정되어야 되는 음. 사회가 되어야 좀 쉽게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그쵸. 있는데 그렇죠. 이게 너 왜 그러니 다른 사람들 다 A로 가는데 너 왜 B로 가? 이거 비니 사실은 A가 B가 아무런 가치의 차이가 없어요. 맞아요. A, B가 그냥 양립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사회인데 그걸 안 받아주잖아요, 잘. 그러니까 역치라는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했을 때 뭔가 더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들이 조금 우리 사회에 좀 팽배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뭔가 좀 쾌감을 얻고 뭔가 거기서 또 만족감을 얻고 근데 그 만족감이 그 내가 느끼는 만족감이 아니고 내적 만족감이 아니야.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준다. 받아 그런 만족감이니까 그런 만족감이 있어. 역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느끼기에 우리나라가 너무 실제보다 기준이 너무 높은 엄청 나라라는 높아요. 생각이 들어요. 엄청 이런 높아요. 식으로 계속 따라가니까 어. 역치가 높아지잖아요. 자꾸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인구가 조금 숫자가 돼서 그렇지 뭐 경제 규모가 세계 뭐 11이라고 하지만 인당 GDP로 보면 30이 바뀌거든요. 아직 우리가 멀었죠. 아직 멀었어요. 아직 솔직히 멀었죠. 우리 앞에 그냥 개인이 돈을 버는 걸 생각하면 아직도 많은 나라가 있고 우리 뒤에는 약간 뭐 쿠데타하는 나라 애들 있잖아요. 막 내전 있고 그런 나라잖아. 그래서 걔는 신경 쓸 거 없잖아. 솔직히 말하면요. 근데 이미 마치 우리가 과거의 미국이나 과거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사는 것 같이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 말하자면 부풀어져 있다.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공갈빵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남들이 다 그 기준을 얘기를 하니까 내가 거기 못 미치면 마치 실패한 인생이고 나는 행복감이 없는 사람처럼 느끼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도 포기하고 뭐 그냥 자전거나 타고 살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출산율 줄어들어서 이제 0.7까지 갔는데 이러다 이제 인구 소멸 서울은 0.7도 안 돼요. 0.5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애들을 수입할 것도 아니고 근데 또 그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해요. 그 괜찮다. 괜찮다. 아까 전에 인당 GDP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인구가 많아져서 전체적인 경제 성장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원래 의미 없는 건데 오히려 인구가 좀 떨어져서 오히려 인당 GDP가 올라가고 뭔가 거기서 뭔가 새로운 길을 찾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자꾸 인구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들이 얘기한 일반적인 논리를 따라가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과거의 하거든요. 논리, 예, 뭐, 과거의 논리라는 거죠. 오히려 생산이라는 것이 지금 인력으로 진행되던 시절의 얘기다. AI가 뭐, 지금 되고 향후에 기계화되고 그치, 뭐. 산업 개편이 되면은 오히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해법을 찾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저 제주에 다 골프 치거든요. 골프 안 치는 사람이 없어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는 그것도 굉장히 건방지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만 안 쳐요. 한번 필드 나가면 기본 30 이상이 나가는 그 취미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냐. 돈도 돈이고 저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저도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없지만. 근데 주위 보면은 진짜 만약에 제가 맥주라고 하는 것에 취미가 없거나 가치가 없었다고 하면은 저도 소외감 느낄 것 같아요. 야 이거 쳐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너 채만 가져와. 뭐 다 해줄게. 이렇게 나도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저한테 매일 그 얘기하시는 링고 이상대 대표님. 저는 정말 많아요. 주위에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저는 뭐 안 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나마 우리 협회 사람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의 소외감을 안 느끼고 난 내가 좋아하는 거 저는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얼마나 많은 제 지금 중년 45세 이상의 중년들이 얼마나 많이 그런 얘기를 듣고 시작을 하겠어요. 재밌어하고 그거를 이제 맥주에서 양극화로 넘어와 가지고 막 이제 공갈빵이 됐다가 각자 도생이 됐다 그러는데 이제 다시 맥주로 돌아와서 우리 사회가 맥주의 시선 같은 책 좀 잘 읽으시고 도와주십시오. 예, 작은 맥주 한 잔이더라도 각자의 취향을 잘 살리시면서 그렇죠. 그 맥주 한 잔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스토리 사연들 또 경험하시고 이렇게 해서 작은 행복을 그런 데서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이렇게 자기 그렇죠. 방식대로. 맞습니다. 맥주만큼 싼 취미가 물론 이제 알코올을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 네, 이거는 그럼요. 이제 확실한데 야 그죠? 그 돈을 맥주에 투자를 하시면 정말 좋은 맥주들을 많이 저는 쓰는데 소주 먹고 죽었다는 사람은 들어봤어도 맥주 먹고 죽었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없어요. 배가 터져서 뭐 아마 그분은 소주나 양주로 이미 이제 속을 배린 몸이 안 배려놓고. 좋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그렇죠. 이제 맥주나 막걸리 도수 낮은 술밖에 못 드시다가 아마 구조적으로 그렇게 먹을 수도 없습니다. 배가 불러서. 그럼요. 절대 그래서 없죠. 좋은 취미고 그리고 쉽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와인만 해도 사실은 장벽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와인은 약간 뭐 별도의 주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파인다이닝 이런 데들은 사실은 거의 뭐 와인으로 남기신다는 맞아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취미니까 돈 못 벌면서 오마카세 가지 말고 우리 이게 서울 시내 또 전국에 좋은 펍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즐거움을 얻으셨습니다. 우리 정말 맥주만큼 그 리스크가 낮은 술은 제 생각에는 막걸리 정도인데 요즘 막걸리도 비싼 막걸리도 있잖아요. 많죠. 좋은 그래서 막걸리 많죠. 사실 맥주는 정말 좀 실패도 된다. 이게 책 읽고 이게 좀 흥미가 가서 한번 마셔봤는데 맛이 없더라. 그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거 리스크가 별로 크지 않잖아요. 데미지가 크지 않잖아요. 기회비용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껏 마음이 가시면 맞아요. 다음에 눈에 보이면 한 병 사 오셔가지고 참고로 여기 뭐 네 캔 많은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맥주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 해봐야 뭐 와인에 비하면 껌값이죠. 껌값이죠. 제가 요즘 주목하는 또 움직임이 뭐냐면 이게 요즘 오비에서 하고 있는데 그 브랜디드 펍이라고 얘기를 좀 하죠. 스텔라 아르투아 하우스, 한맥 하우스, 한맥 뭐 하우스. 이런 식으로 이게 예전에 필스너 우르켈 예전에 사브밀러가 한국에서 좀 했던 방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긱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브랜드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펍을 일종의 안테나샵으로 여는 거죠. 필스는 우르케는 아직도 있죠. 그렇게. 지금은 없죠. 필스너 우르켈은 이제 그게 아사히로 넘어가면서 그런 국내에 있는 마케팅들이 다 사라졌고 얘는 사부밀러가 있었을 때는 엄청나게 잘했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사부밀러에서 그 담당자가 넘어갔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이게 상상입니다. 예, 그 사실이 아니고. 근데 저는 이게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거 오비가 이거를 하면 확실하게 파격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뭐 좋은 맥주들끼리 하지만 이게 원래는 이제 뭐 크래프트 씬에서 주로 하거나 좀 그래야 되는 움직임인데 오비가 딱 치고 들어가는 순간 야 이거는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무섭다는 게 뭐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번에 그 브루독이 이제 수입자가 하이트에서 오비를 바뀌면서 예전에 사실은 그 이태원에는 브루독 펍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흔적이 그대로 있죠. 조금 있죠.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펍이었는데 유지가 안 됐는데 만약에 예전에 뭐 구스 아일랜드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말하신 이제 브랜디드 펍을 만든다고 한다면 괜찮죠. 뭐 브루독에서는 또
엄청 다양한 맥주들이 그렇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비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이게 처음에 했었다가 원래는 사라지는 어떤 팝업 정도였었는데 보니까 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는 것 같아요. 이거 효과가 있구나. 계속 사람이 간다는 거잖아요. 알고 그런 것들이 뭔가 브랜딩 측면에서 뭐 이제 퍼지는 거죠. 퍼지고 그다음에 뭐 인스타나 SNS 같은 데서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효과를 체험하기 때문에 한맥 뭐 하우스도 하고 그다음에 구스알랜드 뭐 펍은 원래 있었던 거고 스텔라 아르뚜아 그다음에 정말 잘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호가든이라든지 그다음 부르독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할수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한 말씀인데 오비가 하이트가 더 잘해요. 하이트가 정말 그럼요. 좋은 맥주들 다 갖고 있는데 뭐 스컬핀부터 뭐 파울라너부터 무르독도 원래 하이트에서 있었고 하나도 못 하고 있었잖아요. 영업도 제대로 못 하고. 그렇죠. 근데 이 오비에서 요런 아이템들을 가져와서 오비 입장에서는 그거 뭐 하나 내는 거 돈 크게 안 들거든요. 아우, 일도 아니죠. 일도 아니죠. 뭐 아니거든요. 조 단위의 매출을 내는 회사가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일본 갔을 때 이제 한번 우리 카톡으로 얘기했지만 에비스바 같은 곳은 정말 그렇죠. 그런 거죠. 음식도 너무 좋고요.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근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좋은 맥주를 경험을 하니까 한국에 와서도 에비스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그 우리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어떤 술을 마실 때 좋은 경험을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게 문화로 이제 가는 그렇죠. 건데 와인은 대부분 좋은 경험을 하겠죠. 비싼 돈을 냈으니까. 근데 이제 맥주는 맨 처음 우리 했던 얘기처럼 너무 싸구려 맥주, 너무 저렴한 맥주, 그냥 집에서 야 음료수 대신 마시는 그거 말고도 좋은 시장 그리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 결국 베이스는 그런 데서 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뭐 만약에 한국의 뭐 한남동에 정말로 뜬금없이 브리티시 스타일의 펍이 하나 생겨도 재밌어서 오실 거예요 분명히. 저는 이제는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할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글을 루벤 간 거를 썼는데 뭐 레벤 루벤 썼는데 그때 저희 그 루벤 가서 물론 스텔라 아르따 공장을 못 갔지만 어쨌든 구시청사 앞에서 오전에 스텔라 아르따를 한 잔 먹었던 기억이 10시에요. 있어요. 10시 대략. 오전 10시. 오전 10시. 근데 그 스텔라 아르토가 대단히 맛있거나 그랬잖아. 똑같아요 한국이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오니까 편의점 갔을 때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치 내가 그때 루뱅에서 아침에서 먹었던 그 스텔라 아르토인데 그래 한번 먹어볼까? 라고 하면서 4캔 10,000원에 하나가 껴진단 말인 거죠. 그런 경험치가 결과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무슨 뭐 엄청난 슈퍼 테이스터들도 아니고 언제나 맛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죠. 그럼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주관적 개입이 70% 이상일 거예요. 이 어떤 맛을 혀로 봤을 느끼는 때. 경험이 결국은 무서운 거예요. 이 여기서 이제 재해석된 어떤 그런 정보들 그럼요. 그게 좋은데 결과적으로 최근에 제가 링고 이상태 대표님하고 통화를 할 때 굉장히 그 어떤 포인트를 집어서 말씀해 주셨던 게 뭐냐면 지금 링고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기존의 링고를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새로운 고객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렇겠죠.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죠. 고무적인 이야기.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 맥주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면 뭐 예를 들어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비싸다고. 비싸죠. 그런 분들은 이제 바로 앞에 있는 할머니 맥주 가시면 되는 거고. 근데 호기심을 느끼고 맥주가 이런 것도 있어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게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책도 보여주고 설명도 해주면은 결국에는 누적분이 생길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과거에 이걸 마셔봤던 사람과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시간이 걸린다.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너무 이 비즈니스를 자기의 능력보다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건 감당이 안 되니까 빨리 어떻게든 돌려야 되고 팔아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제발 좀 가만히 좀 그래 지금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독일 펍 하나 하라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갖고 있는 맥주만 싹 해가지고 돈이 하면 없습니다. 대박이겠구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독립맥주 공장에서 저는 일부러 서빙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안 해도 되지만 일부러 서빙을 하는 이유는 제가 만든 맥주에 대한 반응을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하는 거예요. 제가 애들 직원들 이제 맥주 따르게 하고
그리고 제가 일부러 서빙한단 말이에요. 왜 사장님이 이렇게 서빙하세요라는 얘기를 듣긴 한데 저 일부러 가는 거예요. 가장 직접적으로 반응이 바로 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들려요. 혹은 궁금한 물어보고 그다음 첫 번째는 대부분의 오시는 손님의 첫 번째 여기서 만든 맥주가 뭐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맥주를 먹으려고 그걸 온 원하는 거예요. 거지. 그 손님들은 맞아. 그래서 이쪽에 있는 맥주가 여기서 만든 맥주야 하면은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맥주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러면은 또 찾고 다 먹어봐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반응이 저는 제일 궁금하고 그 반응에 힘입어서 맥주를 만들고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제가 만든 맥주가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사람들은 경험, 거기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경험, 그리고 그 그렇죠. 경험이 나쁘지 않아. 좋았다. 그러면 또 찾고 퍼지고 그 기억 때문에 또 오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나중에라도 독립맥주공장 맥주를 어디선가 병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 그 기억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맞아요. 아니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길 간다. 사실 미슐랭 스타의 기준이 그거잖아요. 그 레스토랑을 가기 위해 여행을 계획해도 좋아요가 3로 맞아요.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동네가 어디죠? 정동에 가는데 여길 가기 위해서 간다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그 헤리티지가 쌓이려면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린다. 맞아요. 경험을 판매하셔야 되고 시간이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 켈시 되게 잘 팔립니다. 예. 우리 잘 팔리는 편이죠. 얘기하세요. 뭘 아니야. 우리가 지금 요즘에 전반적으로 발주 안 한다.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업계에 저도 한 10년 있으니까 이제는 그 영업을 안 해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는 건 이제 그만큼 조금씩 그럼요. 알려지고 그럼요. 있는 거라서 이 업계에 계신 분들도 너무 좌절을 안 하셔도 그럼요. 되지 않을까. 자, 우리 이제 15초 남았으니까 인사 한마디씩 하시고 이제 마무리하시죠. 네, 다음에 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듣지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솔직히 저희가 이제 뭐 끝나고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하면은 더 많은 얘기들을 하긴 하지만 뭐 이제 험한 얘기하러 가시죠. 예, 이제 험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알쓸맥주 계속 좀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와주십시오. 네. 예, 맥주의 시선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